혹시 손주가 예전처럼 품에 안기지 않나요? 냄새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아니면 가족들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창문부터 여는 일이 있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생생아이프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볼 거예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 때문에 혼자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노인 냄새를 일주일 만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로 68세 되셨는데 평생을 정말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8살 손주가 무릎에 앉지 않더래요. 할머니, 나 저기 가서 놀게. 이렇게 말하면서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춘기인가 싶으셨대요. 그런데 다른 할머니한테는 잘 안 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아차리셨대요. 아, 나한테서 냄새가 나는구나. 너무 속상하셔서 혼자 울기도 하셨답니다. 향수를 더 뿌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일주일 만에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 땀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땀을 통해 노폐물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땀샘 기능이 떨어져요. 땀이 적으면 몸속 노폐물이 피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피지 성분이 달라집니다. 40대부터 노네날이라는 특정 산화지방산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주범이에요. 청결과는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거죠. 세 번째,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면 입이 마르고 세균이 늘어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는 게 심해지죠.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예요. 이런 변화들이 겹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잠자는 동안 몸이 건조해졌거든요. 이 물 한 잔이 하루를 시작하는 열쇠예요. 하루에 6잔 이상 꾸준히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소변으로 배출돼요. 냉장고에 물병을 미리 준비해두고 TV 볼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1잔, 점심에 2잔, 저녁에 2잔, 잠자기 전에 1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셨어요. 처음엔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우셨대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평소보다 가벼워졌다고 하시네요. 두 번째, 가벼운 산책입니다. 하루 20분, 햇볕에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달라져요. 산책하면서 적당히 땀을 흘리면 피부 속 노폐물이 배출돼요. 땀샘 기능도 다시 살아나고요. 햇볕은 비타민 E를 생성하고 피부 세균도 줄여줘요. 동네 공원에서 만난 81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에 나오세요. 나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 땀을 흘고 나면 상쾌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냄새도 많이 줄었다고 가족들이 좋아하신대요. 걷기 힘드시면 집안에서 하는 제자리 걸음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몸을 움직여서 땀샘을 자극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핵심 부위 집중 관리.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전체를 씻는 것도 좋지만 특히 집중해야 할 부위가 있어요. 첫째, 접히는 부위. 겨드랑이, 사타구니, 가슴 아래, 배꼽 이런 곳들이죠. 둘째, 털이 많은 부위. 두피, 겨드랑이, 음부 같은 곳들이에요. 셋째, 땀이 많은 부위. 발과 등, 그리고 목 뒤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 부위들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샤워할 때 특히 신경 써서 씻어야 해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 귀 뒤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리는 게 핵심이에요. 물기가 남으면 세균이 다시 번식해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두드리면서 말리고 접히는 부위는 헤어드라이기, 찬바람으로 말려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20분 정도 탕목욕을 하시면 더 좋아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모공이 열리면서 깊숙한 노폐물까지 빠져나와요. 네 번째, 식습관 관리.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의 몸 냄새를 좌우하고 해요. 먼저 좋은 음식들부터 알아볼게요. 항산화 식품으로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이 좋아요. 수분 함량이 많은 과일에는 수박, 오이, 토마토가 있어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김치와 된장이 있는데 단, 너무 짜지 않게 드셔야 해요.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몸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기름진 음식은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요. 마늘이나 양파 같은 자극적인 음식은 채취로 나와요. 구강청결도 필수예요. 하루 3번, 식후 30분 후에 양치하시고 혀 클리너로 혀까지 깨끗이 닦아주세요. 입냄새의 60%는 혀에서 나와요.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 건조를 예방하세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 예방과 체내 독소 제거에도 도움돼요. 고구마, 현미, 채소를 많이 드세요. 5번째, 생활환경 관리. 매일 입는 옷과 잠자는 침대가 냄새의 원인일 수 있어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세요. 땀을 가장 많이 흡수해요. 겉옷도 가능하면 매일 갈아입는 게 좋아요. 빨래는 햇볕에 말리면 살균 효과가 있어요.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세요. 햇볕에 말려 진드기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베개 커버는 2일에서 3일마다 교체하세요. 신발과 양말은 매일 교체 필수. 신발은 2-3켤레 번갈아 신으세요. 충분한 건조를 위해 신발 안에는 신문지 또는 제습제를 넣어두세요. 방환기는 하루 2회, 각 10분 이상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 한 번이요.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냄새가 축적돼요. 추워도 환기는 꼭 하셔야 해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분들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릴게요. 옆집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샤워할 때는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위, 두피부터 발까지 꼼꼼하게 씻으셨어요. 물도 하루 6잔씩 챙겨 마셨어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는 거예요. 할머니, 냄새 좋아졌어 하면서요. 할머니는 너무 감격하셔서 눈물이 나셨대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웃에 살고 있는 경로당 할아버지는 샤워와 물 마시기 습관을 병행하셨어요. 아침마다 20분씩 산책도 시작하셨고요. 3주 정도 지나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요즘 냄새 안 나네요. 그때 할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는 당당하게 거실로 나와서 가족들과 TV도 보시고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하세요. 또 다른 74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년 넘게 사용하던 비누를 바꾸고 샤워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시네요. 이제는 자신 있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냄새 때문에 손주와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족과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일 뿐이에요.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습관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1개월만 꾸준히 실천해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물 하루 6잔 이상 마시기. 둘째, 매일 20분 가벼운 산책하기. 셋째, 샤워 시 세 부위 집중 관리하기. 넷째, 구강 관리와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다섯째, 옷과 침구류, 청결 유지하기. 이렇게 하면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고
가족들이 방에 들어올 때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자신감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 삶의 질과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혼자 속상해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시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생생라이프 채널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